미국과 이란은 공격을 멈추고 외교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워싱턴이 폭격을 재개하지 않는 한 공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시적 중단일 뿐 휴전은 아닙니다. 이란은 협상 복귀를 요청하지 않았고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합니다. 이 일시적 중단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견해를 들어보기 위해 오늘 저녁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카베 샤루르 변호사이자 맥도널드 로리의 연구소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중동연구소 정책 담당 부회장인 켄 폴락 박사님도 함께하셨습니다. 두 분 오늘 저녁 나이24 뉴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켄, 먼저 질문 드립니다. 워싱턴은 외교를 위해 공습을 중단했다고 했는데 해상 봉쇄는 어떻게 됐나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여전히 통제한다고 주장하며 협상 요청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는 당분간 계속될 예정인가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조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궁극적으로 백악관은 휴전으로 돌아가는 것을 정말로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해협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을 중단한다면 미국도 충분히 재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하는데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선박들이 페르시아만을 자유롭게 오가던 휴전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게 그가 지금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카베, 이란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도되고 있나요? 이 휴전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죠? 정권이 미국을 물러서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은 공격이 멈췄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안도감도 있나요?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두 가지 모두인 것 같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번 일을 국내적으로 이란 군대의 또 다른 힘의 과시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말이죠. 대항마에게 또 한 번 타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란 정권이 국내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것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전쟁은 이란의 경제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란 정권이 강경하게 나섰지만 이번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는 특히 남부에 살면서 폭격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전투가 잠시 멈춰서 매우 안도합니다. 일반 이란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싸움이 멈췄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당사자들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 현재 이란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켄 씨,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재개되는 것과 관련해서 워싱턴은 그 정권에 무엇을 기대하나요? 이란이 서명만 하고 실제로는 지키지 않을 또 다른 양해각서를 원하는 건가요? 외교를 원한다면 이번엔 실제로 다르다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 워싱턴은 어떤 보장을 필요로 할까요? 네, 보세요.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한 큰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가 이 전쟁에 뛰어들면서 원했던 문제들이 있죠. 그는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핵 합의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보다 더 나은 합의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는 이 모든 것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보유량도 그 합의에 포함되길 원합니다. 그는 이란이 이 지역의 대리 세력과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것도 그 합의에 포함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의 요구사항이었죠. 물론 그 외에도 정권 교체까지 이제는 완전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그에 더해서 이제 그는 해협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엄청난 추가적인 복잡한 문제까지 안게 됐습니다. 그는 그걸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는 해협에서 선박을 억류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의 걸프 동맹국들로부터 별도의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과제이고 가베가 언급한 실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분명하게 해결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그중 절반이라도 얻기 위해 필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갇혀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휴전이라는 지옥 같은 상황, 진짜 전쟁도 아니고 진짜 평화도 아닌 이런 상황에 말이죠.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레버리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켄? 개성으로서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인 것 같은 정권에 어떤 레버리지가 토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알다시피 이건 카베에게도 물어봤지만 우리 모두가 봤듯이 이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권은 지금까지 적어도 미국이 가할 수 있는 그런 압력에는 면역이 있다는 걸 증명해 왔으니까요.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좌절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런 분야에서 그들을 압박하려고 하거든요. 그들이 그의 요구에 응할 거라고 기대하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는 그런 일을 전혀 해내지 못했습니다. 카베,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정권에 압박을 가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게 있는지 어떤 징후가 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전통적으로는 군사력이 정권에 대해 효과가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해협을 통제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군사력을 압도하지 못한 걸 보면 무엇이 효과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저도 폴업 박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확히 뭐가 효과적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란 정권은 끔찍한 복제 체제이기 때문에 자국 국민들에게 관심이 없고 경제적으로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고통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란 협상단이 이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면 미국이 이란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세계 경제에 완전히 재통합되고 계속해서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쓸 지렛대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가 스스로 만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럼 두 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켄달, 먼저 당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일시 중지가 실제로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양측이 다시 직접적인 충돌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계기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카베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의 지적이 매우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 상황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니콜. 제 말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간선거 무렵에 언젠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준비 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물러선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저는 8월쯤이나 아니면 중간선거 시점에 그가 다시 나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시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압박 수단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란 정권이 물러서도록 설득하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우리는 중간선거를 치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좋아. 중간 선거를 지나고 나면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이걸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지?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이런 상황이 꽤 오랫동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주목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던 유일한 것은 중간선거였습니다. 이제 그게 더 이상 상황을 움직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카베, 지금 보이는 이 일시적 소강 상태를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 더 많은 긴장 고조와 전투 중단, 양해각서, MOU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리가 다시 전면전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도 전면전을 할 유인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비인기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이란인들도 실제로 이 전쟁으로 인해 꽤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전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협상해 나갈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결국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중간선거 이전이 될지 이후가 될지는 저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적대 행위가 여러 차례 멈췄다가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베 샤르르 씨와 켄트 폴락 박사님 두 분 모두 중동 전쟁 상황에 훌륭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이 토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